예,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강윤입니다. 예, 소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빅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도 많이 있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좀 디테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빅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용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을 만드는데 어떤 챌린지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실제 여기 개발자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어떤 오픈소스 툴 같은 걸 사용을 해야 그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파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설명드린 그래프들은 다 그래프 데이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들이 연결된 인터넷 데이터 또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단백질 데이터 이런 것들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뭐 주가 같은 타임 시리즈도 있고, 행렬 형태 데이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마이닝의 첫 번째 목표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중요한 패턴을 찾고 또 뭔가 의미 있는 모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빈발 패턴을 찾는다거나 또는 아웃라이어 또는 예측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두 번째 빅데이터 마이닝 목표는 잘 아시겠지만 요즘 굉장히 데이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큰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한 2010년도에 5년 전인데 6년 전인데 이때 이미 약 15페타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약 1 빌리언 쿼리 URL 페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아웃라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빅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응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응용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그 구현이 필요한데, 예, 구현이 필요한데 그 구현에서 챌린지는 뭐고 또 우리가 오픈소스 툴은 어떤 걸 사용할 수 있을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중에 요즘 많이 이슈를 받고 있는 게 이제 그래프인데요.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인터넷 같은 다양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첫 번째 응용으로 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그래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지를 잘 예측을 하게 되면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폰콜 네트워크가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거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뭔가 그래프 특성을 잘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하고도 널리 쓰이는 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두 사람 간의 거리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바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가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갈 수 있는지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뭐 스몰 월드 피나미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나 오프라인 네트워크에서 사람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대부분이 이제 기술 분야에 종사하시니까 저하고도 아마 거리를 재보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랜덤한 두 사람한테 서로 오프라인 메일을 보내서 몇 단계에 거치면 도달할 수 있을지를 재봤더니 이게 그 표인데요. 결론적으로 평균 6단계만 거치면 미국에서 랜덤한 두 사람을 거쳐도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 6 degrees of separation, 스몰 월드 피나미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스몰 월드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사람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상당히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스몰 월드긴 한데 만약에 어떤 소셜 네트워크가 맨 처음 만들어지면 사람 간의 거리가 상당히 먼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 그래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시점이 딱 지나면 갑자기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 특허 그래프에서 특허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한 건데, 처음 몇 년간은 멀어지다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다른 데이터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분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소셜 네트워크 간의 사용자들 간의 평균 거리가 얼마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올해
초에 페이스북에서도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페이스북 현재 사람들 간의 평균 거리가 약 3.5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연구에 의하면 사실은 그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추가되고 커넥션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서 예, 그런 걸 잘 알 수 있으면 이제 뭔가 서비스 같은 걸 설계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응용이고 두 번째 응용은 이제 링크 프리딕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것일 텐데 이건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내가 다음에 누구와 친구를 맺을지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뭐 나하고 가장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쪽 랭킹을 매겨주는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추천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각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샀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내가 다음에 뭘 살 것인지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단백질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프로틴들이 인터랙션을 잘할지 그리고 뭐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에서는 예, 누가 서로 이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서로 밀접 연관이 되어 있을지 이런 걸 예측할 때 링크 프리딕션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오늘 이제 응용을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메소드는 이제 거의 설명을 안 드리고 응용만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는 메소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설명드린 메소드가 유일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메소드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예시로 설명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예제는 뭐냐면 그 사인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건데요. 요즘에 보면 이 네트워크에 이 각 노드나 이런 에지에 레이블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면 플러스, 신뢰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래프의 일부 에지에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정보가 있을 때 이런 에지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신뢰할지 안 할지 그걸 예측하는 게 이제 사인 프리딕션인데요. 근데 이거는 또 묘한 게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인 간의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 사인이 전파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를 신뢰하는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을 신뢰를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또 신뢰를 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정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러한 트러스트하고 디스트러스트 관계를 다 모델링을 해서 정확하게 사인을 예측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비슷한 문제로 트롤 디텍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트롤이라는 거는 좀 뭐 악성 댓글을 많이 단다거나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인 네트워크에서 트롤이 누군지를 예측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제 시각화인데요. 시각화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너무 요즘 크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하이 레벨에서 단순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는데요. 첫 번째 예제로 이제 그래프 시각화를 들 수 있는데 이 그래프 시각화는 예를 들어서 정말 큰 그래프, 뭐 사용자가 100만 명 이상 넘고 친구 관계가 뭐 1억 개 이상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화면에 그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화면이 요즘 해상도가 높지만 뭐 예를 들어서 2000 x 2000이라고 하면 2000 x 2000이라고 하면 그 픽셀 수가 이제 400만 개잖아요. 그렇죠? 예, 400만 개이기 때문에 그래프 노드가 400만 개를 넘어가면 일단은 노드를 다 찍지도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노드가 수가 굉장히 많을 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여줄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응용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관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데이터가 행렬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렬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시각화를 할 수 있을지. 근데 이거는 또 이슈가 뭐냐면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린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화면상에서 굉장히 작게 나오지만 이 점이 거의 빌리언 단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약 10억 개 이상을 여기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화면에는 굉장히 작게 나타나지만 찍을 점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찍을지 이런 것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응용이 랭킹인데요. 랭킹이라는 거는 뭐 검색 엔진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어떤 쿼리가 있으면 그 쿼리와 연관된 다른 문서들을 랭크를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이 쿼리 서제스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검색 엔진이 다 돼 있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사용자가 AA라고 타이핑을 딱 했다라고 하면요. 검색 엔진에. 그럼 여러분 AA가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 적혀 있긴 하지만 AA가 뭘까요? 아, 여기 아메리칸 에어라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AA를 딱 치면, 그러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 너무 기니까 AA를 딱 치는데, 근데 사실은 AA가 또 다른 걸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AA가 정확히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쿼리와 정말 가까운 다른 쿼리를 제안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사용자들이 쿼리를 던졌을 때 어떤 URL을 클릭하는지 정보가 쭉 있으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그래프 랭킹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랭킹을 매기면, 여기서 보듯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사람들이 검색을 해도 이걸 클릭을 하고요. AA를 검색을 해도 이 AA.com 클릭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파악을 해서 이제 랭킹을 매기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랭킹이 굉장히 중요한 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예제, 랭킹 예제 하나로 그 이미지 캡셔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그 캡션을 알고 있는 이미지들이 데이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바다에서 태양이 뜨는 그림이다, 지는 그림이다. 이거는 풀밭에서 호랑이가 누워 있는 그림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전혀 이미지 캡션을 모르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 이미지 캡션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각 이미지를 잘라가지고 연결관계를 잘 분석을 해서 랭킹을 매기면 요거에 대한 답으로 뭐 풀밭이 있고 호랑이가 있고 뭐 고양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응용을 어떤 걸로 들 수 있냐면 그 이제 지식 그래프 검색인데요. 요즘에 뭐 IBM 왓슨 같은 데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식 베이스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 베이스는 어떤 지식은 주어 동사 목적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된 정말 방대한 그래프를 만들고 그 그래프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제로 하나 그린 건데요. 이건 뭐냐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게 삼성이거든요. 삼성전자. 삼성은 어, 삼성은 뭐 founded by 뭐 이병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의 창업자는 누구고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데이터가 있고 이제 문제가 들어온 거죠.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무엇인가가 이병철 씨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 그럼 이 무엇인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그래프에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세 해당되는 게 삼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서 지식 그래프에서 검색을 하는 기법도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왓슨 같은 데서 널리 쓰이고 있는 중요한 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SNS에서의 어노말리 디텍션인데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SNS나 아니면 폰콜 네트워크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한 사용자들, 어노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에 대한 기법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예제를 들어드리면 그래프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이 세 명의 사용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친구의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 또 내 친구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삼각형이 있는데 각 사용자의 삼각형을 분석을 하면 뭔가 좀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파란 사람하고 빨간 사람하고 친구들을 보면 이 파란 사람과 빨간 사람은 둘 다 친구가 6명씩 있습니다. 6명씩 있는데 파란 사람은 그 친구 6명끼리 그래도 서로 잘 알고 있는 편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빨간 사람은 친구가 뭐 한 6명 있는데 친구끼리 거의 모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분석을 하면 이게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아니면 스패머인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친구가 뭐 1000명인데 1000명 중에 서로 아는 쌍이 한 10쌍밖에 없다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랜덤한 사람들한테 많이 뭐 연결을 맺거나 아니면 전화를 걸거나 그래가지고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게 벌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했던 건데 트위터, 이건 2009년도 데이터인데요. 트위터에서 각 계정의 친구 수를 먼저 측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 각 계정이 몇 개의 삼각형에 속하는지 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유명한 미국 정치인, 그 당시 유명 정치인이고요. 그래서 이 오바마, 맥케인, 힐러리 클린턴 이런 분들을 보면 이 X축이 친구의 수고 Y축이 삼각형의 수인데 일반적으로 친구의 수가 늘어나면 삼각형 수도 늘어나죠. 예, 그래서 뭔가 자연스러운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친구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삼각형의 수가 많은 어카운트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런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친구가 약 2만 명인데 거의 삼각형의 수가 거의 2만의 제곱에 달하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친구들이 서로 알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러한 계정들은 어떤 가짜 어떤 회사에서 스팸 회사에서 가짜 계정 몇만 개를 만든 다음에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짜 계정을 삼각형 구조를 분석해서 찾는 이런 응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응용은 이제 매레어 디텍션인데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 바이러스 같은 매레어 디텍션은 뭐 시그너처 분석을 해서 파일에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는지를 분석을 했다면 요즘은 물론 그것도 활용을 하지만 그 이제 처음 보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전혀 몰랐던 바이러스가 나오면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을지 그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요즘 보면 각 머신에 에이전트가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뭐 노턴 같은 그런 거 깔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컴퓨터에 어떤 파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파일들을 서로 쭉 연결을 시키고요. 그러면 왼쪽에는 컴퓨터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파일들이 있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 파일들 중에서 이 바이러스 회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런 악성 파일 또는 좋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은 뭐 어떤 특정 바이러스를 유발한 파일이다. 이런 것들이 근데 모르는 파일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에서 메시지를 전파시켜서 이 각 파일이 우리가 레이블이 없다고 하더라도 악성 파일 확률이 몇 프로일까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레어 디텍션에 쓰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나이지 베이스 분석인데 이거는 아까 지식 베이스가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주어하고 목적어를 그대로 두고 동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동사를 바꿔도 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유의어를 찾는 태스크가 있는데요. 그런 유의어를 찾을 때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만 보시면 크리스탄 히스토리의 유의어는 뭐 유로피안이나 히스토리나 이슬람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게 사실 이게 마지막 예제인데요. 그 온라인 스트림에서 빈벌이 나타나는 패턴을 찾는 것인데 이거는 요즘 검색 엔진 같은 거 보시면 이런 탭이 항상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검색을 많이 한 키워드들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걸 잘 분석을 하면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네트워크에서 헤비 유저가 무엇인지 이런 걸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챌린지의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서로 다른 모든 아이템을 다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서로 다른 검색 키워드의 종류가 뭐 1억 개라고 하면 그 1억 개를 다 메모리에 저장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탑 10 아이템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약 정말 이 10개 그 정도에만 비례하는 메모리를 써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는 기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지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 설명드리고 두 번째 파트는 그러면 이 앞에서 설명드린 응용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근데 구현해서 어떤 게 챌린지가 되고 이런 걸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오픈 소스 툴 몇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모든 걸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흔히 쓰는 걸 설명드릴 것이고 오픈 소스가 좀 제약도 많이 있지만 사용이 편리하다는 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슈가 되는 게 이 볼륨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첫 번째로 머신 한 대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는 당연히 여러 머신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 머신을 쓸 때 어떻게 데이터를 나누고 계산을 어떻게 나누고 통신을 어떻게 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잘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어프락시메이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그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알고리즘은 정확한 답을 딱 구하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이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 예제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요. 맨 앞에서 제가 뭐 사람들 간의 거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그 거리 구하는 알고리즘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노드의 제곱에 비례한 알고리즘이어서, 이건 뭐 에지인데 아무튼 그 이 x축을 데이터 크기라고 하고 y축을 실행 시간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포물선처럼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예전에 연구한 건데, 이걸 이제 유출을 해보면 만약에 소셜 네트워크에서 에지가 약 2빌리언이 되면 이걸 정확히 계산하려면 약 3만 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그젝트하게 계산을 하려면 3만 년이 걸리는데 3만 년 동안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프락시미트하게 할 수밖에 없는 태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거는 이것을 어프락시미트하게 하되 가능하면 가깝게, 그래서 정확도가 거의 99%에 가깝게 하되 리니어한 알고리즘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런 챌린지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프락시미트한 알고리즘을 잘 만들 수 있을까를 잘 설계를 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 챌린지는 이제 속도인데요. 요즘은 그 데이터가 정말 대용량으로 쌓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는 데이터 크기는 작은데 이제 빨리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센서 데이터 같은 그런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하이 스피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슈로 일반적으로 센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처리를 하려고 하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챌린지가 있고, 두 번째는 또 그 센서 데이터를 다 모아놓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약간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샘플링하고 메모리에 잘 넣어서 메모리 효율적인 기법을 만들지가 제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툴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제가 그래프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프 분석하는 툴들은 이제 단일 머신에서 동작하는 것도 있고 분산 머신 툴들도 있는데, 단일 머신은 뭐 그래프치나 터보그래프 엠맵 이런 것들이 있고, 분산 머신은 그래프랩이라는 것도 있고, 뭐 스팍에서 동작하는 그래프엑스도 있고, 페가수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대용량 그래프를 분석하는 이런 툴로서 앞에 설명드린 대부분을 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그 지식 베이스 잠깐 설명할 때 그게 텐서라는 기법인데, 텐서 툴은 단일 머신에서는 텐서 툴박스라는 게 있고 분산 머신에서는 저희가 이제 빅텐서라는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런 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픈 소스는 사실은 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좀 제약이 되어 있는 그런 약점도 있어서, 여러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설명드리면, 그 이제 빅데이터 마이닝은 이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패턴과 모델을 찾는 것이고요. 그 응용으로 다양한 응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 설명드렸고, 이런 응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고, 그런 오픈 소스들도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기회나 또는 새로운 응용을 개발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